에두아르 마네 올랭피아. 마네는 자신의 작품이 살롱전에 정식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으로 2년 전에 출품한 풀밭 위의 점심 식사를 낙선전에 출품했을 때의 실망감을 보상받는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살롱전에 출품한 마네의 작품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걸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게다가 관람객들이 작품 앞에서 웅성거리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문과 잡지에서는 비난의 기사가 넘쳐나기 시작을 했고 관람객의 항의 또한 빗발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시관을 넘어 집에까지 항의 편지가 배달되자 마네는 잠시 파리를 떠나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금수저 화가가 그리고 싶어한 비주류 세상. 마네는 금수저 화가였습니다. 아버지는 법관 집안, 어머니는 외교관 집안 출신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당연히 그가 자신의 뒤를 이어 법관이나 해군 장교가 되기를 바랬지만 예술가인 외삼촌의 영향으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기어코는 화가의 길에 들어선 그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스페인을 여행하며 거장의 작품을 공부했고요. 특히 스페인의 벨라스케스와 고야의 작품에 크게 감동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화가로 시작을 하는 마네는 1861년 파리 살롱전에 작품을 출품하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고요. 좋은 평가는 또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네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주류 화가들이 다루지 않는 도시 생활과 동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 특히 1863년 살롱전에 출품한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그림의 주제는 둘째치고 매끄럽지 않게 마감한 붓질은 기본도 되지 않은 그림이라는 혹평까지 받으며 출품 자체를 거절당해버리고 마는데요. 19세기 중반 프랑스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시절 사진기술의 발달로 점차적으로 초상화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었고 증기기관차의 도입으로 이동의 자유로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튜브 물감의 상용화되어 화구를 밖으로 들고 나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유럽의 문을 연 일본의 수출품 중 뜻밖의 물건이 젊은 화가들을 열광하게 만드는데요. 도자기나 선물의 포장지로 쓰였던 우키요에를 본 이들은 300년 넘게 그림의 기본이라 생각했던 원근법을 무시한 채 과감한 색채로 그린 이국적인 그림에서 새로운 화풍을 발견합니다. 마네는 급변하는 세상을 누릴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생계가 아닌 자신의 만족과 명예를 위해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화가가 되려면 기존과 다른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다고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야 할지 1863년 살롱전의 주인공은 연일 신문과 잡지에 등장한 마네의 올랭피아였습니다. 물론 비난과 조롱일색이었지만 말입니다. 올랭피아를 향해 천박하고 뻔뻔한 여자, 인도산 고무로 만든 고릴라 같은 올랭피아, 배가 누런 올랭피아 같은 글도 모자라 만평으로도 빈정대고 조롱을 합니다. 이러한 반응에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호기심이 생겨 구경하기 시작했고 결국 한 관람객이 지팡이로 그림을 훼손하려 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그림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높이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림 한 점이 이처럼 수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을까요? 그림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들에게는 불편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여신을 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빤히 바라보는 여성, 꽃을 들고 있는 흑인 하인, 꼬리를 바짝 세우고 있는 검은 고양이, 그리고 가려진 커튼, 살롱전 심사위원처럼 그림의 조예가 깊다면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된 티치아노의 우루비노의 비너스를 떠올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벼락부자가 된 부르주아들은 과거의 귀족들처럼 그림을 구매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올랭피아는 혹시 내가 아는 여성을 그린 것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게 했고, 작품의 제목을 보는 순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올랭피아는 당시 성매매 여성들이 쓰던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흑인 여성이 꽃을 건넨다는 것은 분명 저 커튼 뒤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시 후원자에게 의지해 살던 성매매 여성들의 하녀가 흑인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참을 수 없는 점은 우루비노의 비너스에서 발밑에 있던 강아지가 고양이로 바뀐 것입니다. 바짝 세운 고양이 꼬리는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고 암고양이가 은어로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음탕한 그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의 관람자는 그림의 의미를 안다고 해야 할까요?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안다고 하면 이미 많은 이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모른다고 하면 살롱전에서 선정한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불편한 그림을 왜 그렸는지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난감한 기분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비평가들이 쏟아내는 이야기에 동참할 수밖에요. 마네의 과감한 시도로 대전환을 맞은 서양 미술사. 당시 서양 미술에서는 누드화를 그릴 때 감상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고, 대부분의 누드화는 비너스나 디아나 같은 여신을 빗대어 그렸습니다. 하지만 마네는 우루비노의 비너스의 구도를 모티브로 삼아 그림 속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바꿔 그려 기존 그림의 이상적인 주제를 깔끔하게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림 뒤 커튼을 과감하게 닫아 바닥에 체크무늬 등으로 원근법을 표현하는 전통도 과감하게 생략했고요. 여성도 마치 종이 인형이 누워있는 것처럼 부피감이나 입체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게 표현해버렸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약 400년간 유럽 미술에서는 3차원의 현실 세계를 어떻게 2차원의 평면에 사실적으로 그려넣을지가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마네에게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그릴 뿐이었습니다. 또 그는 자연에는 선이 없으며 색상의 영역이 서로 대립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마네의 시도로 서양 미술사는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주류 화단에서는 마네의 과감한 행보가 당연히 배척당했지만 모네, 바지유, 르누아르 같은 젊은 화가들은 그의 작품에 열광하며 그를 우상시했습니다. 그들은 몽마르트르 근처 카페 게르부아에 모여들었고 새로운 세상에 걸맞은 예술의 방향에 관해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롱전에 출품하기 위해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대신 자신들의 독립전시회를 개최했고 인상주의라는 사조를 탄생시킵니다. 1865년 올림피아 스캔들은 서양 미술사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마네의 무모하다고 할 만한 시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풀밭 위의 점심 식사. 욕먹은 작품 중에 둘째라면 서러울 만한 풀밭 위의 점심 식사.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을 그렸다는 것.
이 당시만 해도 누드라 하면 천사나 여신 등을 그렸는데 실제 인물을 그렸다는 이유이고요. 둘째는 당시 파리의 부르주아 남성들이 이런 음란한 곳에 같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원근법을 무시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명암의 표현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유인데 그 중에서도 실제 모델을 그렸다는 사실이 그 당시 꽤나 충격적이었는데 가장 앞쪽에 나체로 앉아있는 여인은 빅토린 메랑이라는 마네가 가장 좋아했던 모델이고요. 뒤에 물가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은 쉬잔 린호프라는 여자로 1863년 마네와 결혼을 하게 되는 여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마네와 결혼을 한 쉬잔 린호프는 음악가로 마네의 아버지가 마네의 친동생 외젠 마네를 위해 피아노 과외 선생님으로 모셨던 여자 과외 선생님이었고요. 마네는 자기 동생의 피아노 과외 선생님인 3살 연상의 쉬잔과 10년 동안 비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 1년 후에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10년의 연애 중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가 바로 레옹 코엘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후에 쉬잔은 자신의 아들의 아버지는 에두아르 마네일 수도 있고 마네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 아이는 쉬잔 자신의 늦둥이 남동생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럼 이 그림 속의 두 남자는 바로 마네의 동생 외젠 마네와 자신의 처남, 즉 쉬잔의 남자 형제 퍼디난 린호프라는 재미있고 사랑과 전쟁을 연상시키는 물고 물리는 관계라는 사실이 마네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이유였습니다. 마네의 걸작 봄. 풀밭 위의 점심과 올랭피아의 등장으로 온갖 수모를 겪었던 마네는 그 당시 파리 유명 여배우였던 잔느 드마르시의 초상화 봄을 내놓게 됩니다. 이 작품은 당시 마네의 가장 큰 특징들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마네의 작품 중 최고 경매가라는 기록과 함께 LA 게티 미술관에 걸리게 되는데요. 고급스럽게 레이스가 수놓인 양산을 들고 보테니컬한 꽃무늬의 우아한 드레스와 노란 야생화와 붉은 작약이 그려진 본니를 입고 한껏 멋부린 모습인데 매혹적인 여인의 옆모습을 클로즈업하여 화면을 가득 채운 그의 노련한 분놀림이 돋보인 작품으로 에두아르 마네만의 모더니티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패셔너블한 파리의 상류층 여인들을 모델로 삼고 사계절을 담으려는 의도였는데요. 그의 타고난 바람기와 사교성은 결국 매독을 초래하여 봄과 가을만을 남겨둔 채 합병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후에 상당히 많은 패러디 작품을 탄생시키기도 했는데요. 그 패러디 작품 자료화면으로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